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변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기존에도 제가 일시변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일시변제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시변제가 돈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변제라는 제도가 있는 건 맞아요. 이러한 일시변제 제도를 둔 취지가 과거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5년이었죠. 상당히 길었단 말이죠. 이런 긴 기간 동안 회생을 진행하다가 노령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서 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제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내가 정기적인 소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일찍 면책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였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개인회생 기간 자체가 3년으로 줄어버렸죠. 이렇게 개인회생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일시변제를 이용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보면 제가 부모님의 도움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도 가능하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갔었는데요.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도움만으로 단순히 돈이 생겼다 해서 일시변제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벌칙을 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년의 기간을 더욱더 줄여서 일시변제를 받아주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일시변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시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변제를 혹시라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서 나머지 돈만 납부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변제계획안 수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던 변제금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마지막에 일시불로 납부할 변제금을 계산해서 이를 기재를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일시변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시변제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와 현재의 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일시변제로 납부할 변제 재원,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기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다 기존의 채권자들의 의사도 확인한 이후에 이를 승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개인회생 기록을 검토를 해야만 일시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했던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시변제 신청이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예외적으로 받아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차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리 변제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일시변제금을 납부를 하고 면책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거든요. 혹시라도 미리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나서 그때 변제금을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시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